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앞타머 베이스드 바이오 센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게 된 33조 김동균, 이강혁, 장건우입니다. 저희 조 주제는 앞타머 베이스드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앞타머라는 물질은 항체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타머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이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또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타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타머는 인위적으로 만든 DNA 혹은 RNA로서 고유의 3차원 구조를 지니며 조합된 서열에 따라 특정 표정 단백질 혹은 바이러스,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저분자 유기물과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다른 여러한 장점들 덕분에 항체를 대체하여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항체에 비교한 장점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앞타머를 선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우선 랜덤한 핵산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이 핵산 라이브러리를 표적 물질에 노출하여 표적 물질과 결합한 서열들만 분리하고 이 서열들을 다시 PCR을 통해 증폭합니다. 그리고 다시 표적 물질에 노출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타겟의 가장 높은 결합력을 가진 서열, 즉 앞타머를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셀렉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네, 이 앞타머라는 물질과 항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에 대비한 앞타머의 장점은 짧은 개발 기간입니다. 항체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던 것을 6주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이점입니다. 동물 실험과 세포 배양 과정이 필요한 항체와 달리 화학적인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구조 때문에 비교적 변형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pH와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도 항체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인비보에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항체를 사용한 바이오 센서의 한계를 앞타머를 통해 극복하고 대체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앞타머를 이용한 센서들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머를 이용한 센서를 앞타 센서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렉트로케미컬, 옵티컬, 매스 센시티브 방식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로케미컬 방식입니다. 네, 이 전극에 연결된 앞타머에 타겟 몰레큘을 결합하게 되면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류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봤던 항체 센서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 다음은 매스 센서티브, 즉 질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질량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SPR 변화 또는 캔틸레버의 힘 등을 측정하여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옵티컬한 방식입니다. 옵티컬 방식은 앞타머에 소광물질과 발광물질을 연결하고 앞타머가 타겟에 결합하면 두 물질이 멀어지면서 발광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센서가 항체 센서와 비슷한데 이 옵티컬 센싱 방법은 앞타머가 면역완성이 없는 장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체는 체내에 넣어주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앞타머는 크기가 작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발광 분자를 달아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앞타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질병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제역이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을 이용해도 100% 예방할 수 없고 또 백신을 이용하고 나면 구제역 백신 청정국가의 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기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 전달되는 질병은 메르스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공황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감염자가 있으면 매우 빠르게 전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바이러스 진단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해 50km 반경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긴 거리이며 구제역의 전염성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2주에 해당하는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병 사실을 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는 항체나 항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저희는 공기 중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 센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니스트의 장재성 교수님 팀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공기 중에서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바이러스 채집과는 달리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더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 채집기는 바이러스의 크기가 작으면 채집의 효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채집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충돌이 내구성이 약한 작은 바이러스에게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니스티 연구팀에서 개발한 전기식 공기중 바이러스 농축기, 즉 EPC는 정전기적인 힘으로 부드럽게 바이러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고 민감한 바이러스 채집에도 유리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기 중에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바이러스를 입자를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EPC 방식에서는 파티클의 크기가 작아도 채집의 효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하는 앞타모를 발굴해 센서를 제작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에서처럼 구제역 바이러스의 표면에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앞타모를 발굴해서 저희의 플랫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타모는 항체와 다르게 동물 실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물에게 유해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발굴을 진행하는 게 항체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타모의 장점, 즉 상온에서 안정하다는 점,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발굴 기간이 항원에 비해 짧다는 점과 변형이 적기 때문에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EPC의 장점인 공기 중에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결합해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상시로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염이 생기기 전에 공기 중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채집하여 앞타모 센서로 진단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조기의 피해를 막아 피해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성 질환, 즉 메르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에도 특이적인 앞타모를 발굴해낸다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